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을 보면은 목은 동적의 왕으로 봄에 응하고 목은 촉으로 설명한다. 양기이고 닫으면 움직여 땅에서 무릅쓰고 태어난다. 수의 흐름이 동으로 흐르는 까닭에서 목을 생하게 된다. 목은 상발하고 부화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의 질이 된다. 목은 실질적인 면, 현실적인 면, 물질적인 면이 된다는 거죠. 한간에 사주에 목이 많으면 큰 재물을 이룬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목일간의 사람들이 부자가 많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봐요. 목은 질, 물질적인 그런 어떤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수의 흐름이 동으로 흐르는 까닭에 목을 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조건 수생목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생하느냐. 목은 수가 본이 되고 화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야 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봄에 따뜻한 기운을 받아야 비로소 새싹이 돋아 올라와서 나무가 성장하고 새싹이 줄기차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목이 생하는 것입니다. 수가 있다고 해서 목이 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에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도리어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운이죠. 여러분 단디 아셔야 합니다. 다음은 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는 남쪽의 주체로 여름에 응한다. 화는 화로 설명하게 되는데 불꽃이 된다. 화라 했어요. 이 화자는 한문으로 이 무슨 자입니까? 예, 변화, 되다, 감화시킨다, 이런 말이죠.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변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죠. 세상을 변하게 만드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 태양이 봄부터 그 따뜻한 기운을 세상에 비추게 되면은 세상의 만물이 변하게 되는 거죠. 나무에 새싹이 돋고 또는 땅에서 새싹이 돋아서 성장해서 세상을 우거지게 만드는 그런 변화. 그리고 다시 뭐군요? 가을이 되면은 태양이 물러가게 되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또 만물이 쇠락해서 잎이 떨어지고 만물의 그 기운은 다시 뿌리로 되돌아가는,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뱀도 겨울잠을 자죠. 봄에 나와서 여름에 활동하다가 겨울에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는 거죠. 변화죠, 이것도. 이렇게 변화를 유도하는 게 하나는 것입니다. 양은 위에 존재하고 음은 밑에 존재하고 그러하여 불꽃이 왕성하게 되어 만물을 변화시킨다. 목을 잘라서 화를 취하니 목에서 소생하게 된다. 그래서 화는 올바른 체가 없고 체의 근본은 목이 되는 것이다. 만물이 응하여 나타나고 화가 진력되면 되돌아 들어간다. 무엇이? 예, 만물이 되돌아 들어간다는 거죠. 태양이 물러가게 되면 화가 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물은 되돌아서 어디로? 본으로 되돌아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리가 되는 것이다. 한문으로 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다, 이치, 이런 말이죠. 다스리다, 만물을 다스리다. 그렇죠. 태양화가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봄이 되면 만물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여름에 무성하게 되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화가 물러갈 때면은 어떻게 해요? 만물은 다시 시들게 돼서 쇠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정치는 역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정치인의 사주에는 화가 있는 사람이 많고 그 화가 또한 건강하게 사주에 존재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세상을 다스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화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목생화, 단순하게 대해서 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화, 불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항시 목이 바탕이 될 뿐입니다. 목이 바탕이 되어서 그 치솟아 올라가는 목의 그 욕구를 억제시켜야지만 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상으로 이야기하면은 도끼로 나무를 찍어 쪼아서 쪼개서 불이 붙을 수 있게 만들어야지만,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렇게 하여야지만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목생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오행도와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화가 목을 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다음은 무엇을 볼까요? 예, 다음은 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는 중앙의 주체가 되고 또 그 위치는 서남과 남쪽을 겸하여 장하에 응한다. 토는 토, 이 토자는 토하다 할 때 쓰는 토자죠. 토하니까 어떻게 해요? 드러내다. 같은 말이죠. 토에서 드러내다. 뭐 이런 말인데, 모든 물질이 토에 드러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뭐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토에 붙어서 기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토에 드러나 있다. 토에 붙어서 기거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토는 토로 설명하게 되는데 만물을 함토한다. 무릇 장차 생한 자는 나타나고 사한 자는 죽은 자는 다시 되돌아가는 만물의 집이 된다. 그러므로 긴 여름의 끝에 있게 되어 화에서 소생하게 된다. 토는 꼭 수를 이기나 수는 도리어 토를 기울게 하니 자연의 의가 된다. 의롭다. 올바른 도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올바르게 만든다. 이게 또 무엇이게요? 세상 사람들을 교화를 시켜서 올바르게 만든다. 예, 종교성이 되겠죠. 그래서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 즉 살로서 화개살은 종교성이죠. 뭐 스님이 된다든가 또는 술사가 된다든가 그런 경향이 많죠. 역시 그 본질적인 특징은 의로서 의롭다. 올바른 도리를 행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그러한 것입니다. 토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만이 오직 토를 생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토의 바탕, 근본의 그 시작이 되는, 비롯되는 그것이 화일 뿐이지 화가 오직 토를 생하고 다른 것은 토를 생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가 바탕이 되면서 토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토에 화만 있으면 건조해서 만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장 만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는 어떠한 토냐? 어떠한 토인가 하면은 따뜻하면서 촉촉한 물기가 있는, 그러니까 화와 수가 동전되어서 소화 기제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곳, 그런 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토가 생한 것입니다.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되고 소화가 잘 이루어져서 음양조화가 잘 이루어진, 즉 소화 기제가 잘 이루어진 곳, 그곳이 무엇이냐? 토가 생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에 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금은 서쪽이 주체가 되고 가을에 응한다. 금은 금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금기가 시작되면 만물들이 무엇을 하지 못하게 거두어 모으게 된다. 모래를 헤집고 금을 줍게 되니 토에서 소생하는데, 그렇지만 토와는 별개로 혼자 존재한다. 그래서 자연의 형이 된다. 형, 금. 가을 기운은 모든 것을 억제시켜서 시들게 그리고 다시 소멸되게 만드는 거죠. 무엇을 억제시키는 기운은 무엇입니까? 예, 그런 기운들은 우리 사회에서 검찰, 경찰, 군인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는 체육 이런 것도 됩니다. 상대방이 지네들만
꼴을 많이 넣으려고 하니까 억제시키는 거죠. 그리고 경찰, 검찰은 하고자 하는 지 멋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것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연어형이 된다 했어요. 자연어형, 이것이 무엇입니까? 3차원의 입체적인 세계가 되는 거죠. 물체가 형성되어서 물질로서 구분이 되는 그런 것이죠. 비록 토에서 기반하여 나타나게 되지만, 그렇지만 토와는 별개로 하나의 형체를 별도로 가지는 거죠. 같이 혼합되어서 구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입체적인 별개로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는 목이 있어야지 화의 실체가 있고, 또 목과 수는 항시 동존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그 풀이나 나무에서 즙을 낼 수 있잖아요. 목 속에는 수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딱딱한 물질인 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항시 다른 오행의 어떤 물질과는 구분이 되어서 홀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입체인 3차원에 속하는 물질의 세상이 되는 게 그게 바로 금이라는 것입니다. 1차원은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계가 공전해서 120년의 주기를 갖는 그 어떤 실체의 기운이 1차원이 되고, 다음 2차원은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1년을 공전하는 그 주기, 그 어떤 형상 상태를 뭐냐? 2차원, 평면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고, 3차원이 형성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구가 자전하여 하루를 형성시키는 것 자체, 그게 바로 입체적인 물질이 형성될 수 있는 3차원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조합에 의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지구가 형성되고 만들어져서 존재를 하게 되는 그런 실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연이 그러한 것입니다. 자연이 이렇게 성립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토만이 금을 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만이 금을 생한다, 토가 금을 무조건 생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모래에서 금을 채취하자면 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채는 나무로 만들겠죠. 물론 요즘은 쇠로도 만들지만은 그래도 기본은 나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무 같은 거, 뭐 꼬쟁이 이런 걸로 파내야지 금을 채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무를 사용해서, 즉 목을 사용해서 뚫어야지만 금을 채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타나는 게 뭐예요? 생이죠. 자, 다음은 수에 관해서 살펴봅시다. 수는 북쪽의 주체가 되고 겨울에 응한다. 수는 윤으로 설명하는데, 윤자, 윤태갈 윤자, 젖을 윤자, 그런 윤자죠. 음기가 유윤하게 되어 만물을 임신하고 양육한다. 임신한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는 음란한 계통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수는 서에서 있는데요, 동으로 흐르는데 곧 금에서 소생한 것이다. 역시 금이 기본이 되는 거죠. 수는 금에서 바탕이 되어서 비로소 생이 있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는 흘러 굽어 걷기나 역으로 흐르지 않고 밑으로만 흘러 도달한다. 그래서 자연의 성이 된다. 바탕, 모든 물질의 사물의 바탕, 본질이 되는 게 수입니다. 모든 물질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예, 근본적으로 수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를 쓴 것입니다. 이 성은 또 어떤 거예요? 네, 그렇죠. 임신, 양육 이런 것과도 상당히 유관한 그런 용어가 되죠. 수도 마찬가지로
금만 절대적으로 금생수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금이 수와 DNA를 안고 있지만 목이 이끌어주지 못하면, 즉 물이 흘러서 흐르는 것, 나아가는 것은 목이잖아요. 그래서 목의 힘이 없으면 수가 도저히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수가 모여서 윤택하게, 즉 유윤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목수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